변호사님, 실제로 이혼하면서 쟁점은 재산 분할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혼하면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뭐 이런 거 많이 따질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위자료, 뭐 양육비, 재산 분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위자료라는 거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2, 3천만 원을 옷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 한 채라도 있다.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?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기여도가 몇 퍼센트로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기 네. 때문에 재산 분할 잘하는 변호사가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재산 분할이 사실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 이런 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? 네. 네, 우선은 분할 대상 재산을 아예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. 무조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혼인하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증식된 부분만 원래는 공동재산으로 치는 겁니다. 그래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, 결혼 전에 내가 납부하고 있었던 보험 이런 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데요.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네. 10년, 20년 살았어요. 네. 그런데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온 폐물, 뭐 20년 전에 내가 뭐 500만 원 들고 왔어. 이런 부분까지 안 넣게 되면은 네. 20년 동안 그럼 그 재산을 더 키우고 또 유지하고 이런 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전에 혼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.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상속받은 시점이 뭐 이혼 1년 전에 받았다 이러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. 그건 네.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거고요. 그런데 뭐 예전에 한 3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땅이 있다. 그럼 그 부분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기여도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. 예. 네. 만약에 우리도 결혼을 했는데 저는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럼 기여도가 100대 0 이럴 수도 있나요?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. 왜냐하면 물론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살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그 기여도가 엄청 크잖아요. 그래서 통상 결혼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40%에서 많게는 50%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부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벌었다고 뭐 재산 분할 전혀 못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요즘은 전통적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뭐 땅, 건물 뭐 이런 것들 말고 희한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부부 둘이 유튜브 채널을 대형 채널로 잘 키워놨는데 이거 나눌 수가 없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너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뭐 2명 다 아니면 한 명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눌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게 그 한 사람의 팬들이 이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네.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더라도 그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는 네. 이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말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맛집을 소개한다든지. 네네네. 그런데 편집을 뭐 남편이 하고 기획을 아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유튜브를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채널 자체는 뭐 200만 구독자라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데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긴 합니다. 그래서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요? 그럴 경우에는?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을 한쪽 배우자, 뭐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한참 자라나고 있는 회사라면 미래 가치가 높겠죠. 예. 그런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현 시세라는 것을 감정평가하거든요. 예. 아마 유튜브도 지금은 막 드러난 정확한 계산법 같은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면은 올린 영상들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익까지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안 가져가는 쪽이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. 네. 혹시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했지만 그 계정 자체가 누구 소유냐라고 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받고 하기도 합니까? 그럼요. 오. 그렇게 개설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예. 때문에 아. 명의도 중요합니다.